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 핀 꽃은 아직 이름이 없다. 잉입니다. 안녕, 얇은 그날 핀 꽃은 아직 이름이 없다. 또리펄이에요. 도리퍼리 아직도 이름이 초조가 안 풀렸구나. 지금 상상이 가는데 지금 아마 내 자막으로 또리펄이라고 나왔을걸? 어떻게 알았대? 다음을 소개를 시켜줘야겠죠?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43배 현춘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우리 할로윈 있잖아요. 특집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순서는 너, 조용히 하세요. 너, 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겠죠. 어디 한번 해봐. 좀 그러니까 킹받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왓다시는, 근데 좀 아쿠마니까 무서운 이야기 잘하겠지. 그런 틀 좋지 않아. 어허. 제목은 미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의 작은 병실. 거기에는 침대가 3개 줄지어 있었고, 세 할머니가 요양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몸을 거의 가눌 수가 없는 환자로 하루가 지옥같이 지루했지만, 제일 구석에 있는 이제 창가 쪽에 앉으신 할머니는 창문에서 매일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자기 혼자만 빼꼼히 내다볼 뿐 나머지 2명에게는 창밖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개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 작은 꼬맹이가 왔어. 귀엽구나. 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큰 길에 생겼네. 하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2명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른 2명이 아무리 졸라도 절대 창밖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 할머니는 조금 슬퍼했습니다만 곧바로 그것은 창밖의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가 창가 쪽으로 한 개씩 이동되었습니다. 2 할머니는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가 오면 사이좋게 밖을 내다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창가 쪽의 할머니는 웬일인지 약속을 깨고 예전의 할머니처럼 커튼의 틈새로 혼자만 내다볼 뿐 이웃 할머니에게는 절대 창밖을 보여주지 않았고 자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배신당한 할머니는 그녀가 약속을 깬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몰래 창가에 할머니 머리맡에 언제나 놓여져 있는 발작 진정제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창가의 할머니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필사적으로 더듬더듬 머리맡을 찾았지만 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이웃의 할머니를 원망하듯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마지막 할머니는 죄책감도 있고 창밖의 경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제일 구석 창가에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힘차게 커튼을 열자 거기에는 옆 빌딩의 콘크리트의 벽이 모든 시야를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이제 처음 할머니는 이제 이 광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거짓말로 했던 것 같은데 2번째 할머니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 3번째 할머니께서 그런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현춘배 씨가 얘기해줄 이야기는 뭐지?
아, 내가 나폴리탄 규칙 계담이라고 그거 개 아십니까, 다들? 무서운데. 나폴리탄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 설명하자면, 일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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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핵심은 하이. 아무 의미 없이 맥빠지게 끝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있는데. 그래갖고, 일단,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하이, 하이. 그러니까, 뭐가 공포스러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폴리탄 괴담. 안녕하십니까. 가는골 탐사대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파견된 안내원 M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관음굴 탐사를 시작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동굴 탐사 관련 전문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전달되었다시피 현재 관음굴에 들어간 탐사대원들이 잇따라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경험을 거하게 믿지 마시고 저의 파견 대행사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을 잘 지켜 이번 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굴은 내부의 85%가 물로 차 있는 수중 동굴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급해드린 보급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2인용 고무보트와 개인용 구명조끼가 들어있을 겁니다. 관음굴 내부에서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두운 시야 때문에 발에 헛디다 물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저희 대행사에서 배급한 이 구명조끼가 관음굴 내부에서는 여러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사전에 교육받으셨듯 관음굴 내부에서 성들을 통한 의사소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말란 거죠. 대원 간의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간 원격 강의를 통해 배운 수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동굴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관음굴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저희 대행사에 의해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동굴 탐사 중 어둠 저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탐사를 끝낼 때까지 관음굴 내부의 인간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관음굴의 내부는 매우 어둡습니다. 저희 대행사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발광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m 내외의 시야밖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질적인 어둠은 자연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보급품 중의 하나인 동굴용 형광 로프로 서로의 몸을 연결시키고 각자 50cm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언제나 발광체의 범위 내에서 일렬 종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당신의 눈은 항상 자신의 앞에 있는 대원의 등을 시야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무보트로 이동하고 있을 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5번 이후의 항목부터는 대비로 간주되며 해당 탐사와 관계없는 인원에게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발설하고 있는데 이분. 만약 발설할 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이구야. 아이, 준비 씨 괜찮어? 이거 얘기해도 괜찮어? 3개 남았는데 일단 해야겠지? 오케이. 살려줘. 여섯 번째, 어이구야.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 위를 이동 중일 때 수면 위로 올라온 석순 중 누군가 조급한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 형상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게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것과 먼 거리를 유지한 채로 물을 건너십시오. 그것들은 물 밖에 나와 있을 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번 탐사에서 이 사실과 달리 인명피해를 일으킨 개체가 있습니다. 7번째, 물을 건널 때 수면 밑에서 이빨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사전에 준비한 여러분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담은 주머니를 물속으로 던지십시오. 이때 주머니를 최대한 멀리 던져야 합니다. 주머니가 떨어진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으나 이는 이는 당신을 훌륭하게 위기를 감지하고 회피했던 것을 뜻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머니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의 소리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대원 한 명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 주십시오. 망설였다간 물에 빠지는 게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이네요. 관원굴 내부의 호수 중 완벽하게 안전한 호수는 3번째 호수뿐입니다. 만약 3번째 호수에 도착했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탐사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3번째 호수에서는 발광체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발광체의 개수를 줄였을 때 호수에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 다시 발광체의 수를 늘리십시오. 그럼에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반복해서 호명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당신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는 전부 사라질 겁니다. 끝. 솜노? 뭐가 있는 거노? 그냥 그 정도면 저승사자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 아, 그렇네. 무섭다. 뭐야 얘. 그럼 다음 이야기 엇갈리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이. 제목은 집 인형.